지금 장면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제 입국장을 빠져나와서 이제 기자들이 있는 곳 헌영장으로 나왔습니다. 네, 지금 환영장으로 나와서 간단하게 지금 취재진들이 앞에서 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인사도 하고 또 지지자들에게도 손을 흔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질의응답도 받지 않고 바로 이 공항 열차를 타고 서울역까지 이동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기자들 요청이 많아지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질의응답을 갖고 그다음에 이동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관례에 따라서 임성남 외교 1차관이 지금 나가서 그 꽃도 주고 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 공항은 이 반기문 지지자들로 다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굉장히 북적북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기자들로부터 그 질의응답을 받고 지금 공항철도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본격적인 환영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2006년부터 시작한 5년 임기를 2번 연임하고 10년 동안의 유엔 사무총장 활동을 마쳐 귀국했습니다. 지금 화면을 왼쪽에 보면 F라고 써진 F쪽 게이트 쪽을 통해 나왔는데 당초 좀 오락가락한 것이 있었습니다만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순택 여사 모습이 잠시 보였었고요. 왼쪽에는 박진 전 의원의 모습 같이 곁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별도의 의전이 없이 지금 입국 절차를 밟고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원래 의전을 받으면 다른 쪽으로 바로 이제 주차장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런 의전 없이 지금 대합실을 다 지나서 걸어가면서 공항철도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국장 주변에 워낙 인파들이 많이 몰려서 굉장히 북적북적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국가원수급 예우를 받았다면 별도의 통로로 별도의 출국장을 이용했을 텐데 지금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출입국 게이트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런 하나의 사소한 움직임조차도 반기문 전 총장 생각으로는 친서민 행보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활동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전용 게이트가 아닌 일반인들이 쓰는 그런 출국장 게이트를 선택하겠다 이런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 반기문 전 총장 측에서는 너무 많은 그 환영 인파가 나오면 오히려 좀 보는 사람들이 좀 거북스럽지 않을까 이런 것을 좀 우려해서 뭐 환영 인파나 그다음 플래카드 이런 거를 좀 자제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성관이 역시 그런 부분을 좀 자제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래도 지금 이 보시면 뒤에 리더십 체인지부터 시작해서 각종 다양한 플랜카드가 환영 플랜카드가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마포 캠프에서는 간소화 전략을 가져왔었는데 지금 반기문 총장을 지지하는 사조직들이 별도로 또 팬클럽들이 다 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하동들도 반반씩 기존에 준비했던 마포 캠프클럽과 그리고 사조직이 지금 적극적으로 분배를 해서 지금 행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이제 A4 용지 한 2장 정도의 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할 것 같거든요. 자, 일단 현재로서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예상이 좀 가능한 겁니까? 일단 지금으로서는 제일 많이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정치 행보를 가져갈 것인가라는 부분과 무엇보다도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각종 의혹들, 특히 동생과 관련된 방기성 씨와 그의 아들과 관련된 지금 검찰 기소 소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 뉴욕 공항에서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이는 건 이도훈 전 서울신문 정치부장 현재 반기문 캠프의 대변인으로 간 녹색 넥타이를 맨 대변인 옆에 보이고 바로 옆에는 박진 전 의원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뒤쪽에는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도 보이고요. 네, 다양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안주머니에서 준비된 연설문을 꺼내서 이도훈 대변인과 잠시 상의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자, 지금부터 A4 용지 2장 분량의 회견문 낭독합니다. 과연 정치 인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입문했다고 보아야 될 것 같은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어떤 내용을 내놓을지 굉장히 주목됩니다. 자, 이동영 차장. 일단 뭐 현재 예고된 내용은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어떤 기자들의 질문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반기문 전 총장이 어떤 메시지를 먼저 내놓을지는 지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국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저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인류의 평화와 약자의 인권 보호,
가난한 나라의 개발, 기후변화 대처, 양성평등을 위해서 지난 10년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지난 10년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통해서 우리의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꼈고 또 이런 것이 국민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몸소 터득을 했습니다. 성공한 나라는 왜 성공했는지 그리고 실패한 나라는 왜 실패했는지 그런 걸 제가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지도자의 실패가 민생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도 제가 손수 보고 느꼈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그 국제정세는 우리의 안보, 경제, 통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이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해서 여기에 따르는 우리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1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서 이 조국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저의 마음은 대단히 무겁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룩한 국제적 위상주의에는 그만큼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누워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라는 갈갈이 찢어지고 경제는 활력을 잃고 사회는 부조리와 부정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젊은이의 꿈은 꺾이고 폐습과 불의는 일상처럼 우리 곁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관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민생이 흔들리는 발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의 양극화, 이념, 지역, 세대 간 갈등을 끝내야 합니다. 국민 대통합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패권과 기득권 더 이상 안 됩니다. 우리 사회 지도자 모두가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이제는 책임감,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 그리고 희생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의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제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겪은 여러 가지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젊은이의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해서 길잡이 노릇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이 난국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는 이 국난을 당할 때마다 슬기와 용기, 단합된 힘으로 이겨낸 그런 유전자가 우리 몸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간 저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쌓아온 국제적 경험과 식견을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뇌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권력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권력의지가 이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묶어서 다시 세계 인류 국가로 만드는 데 노력을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저는 분명히 제 한 몸을 불사를 각오가 돼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권력의지가 소위 남을 헐뜯고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정권을 쟁취하겠다, 권력을 쟁취하겠다. 그런 것이 권력 의지라면 저는 권력 의지가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할 몸을 불사를 용의가 있느냐? 그런 의지라면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간 지극히 편파적인 이익을 앞세워서 일부 인사들이 보여준 태도, 유엔과 제 가슴에 큰 상처를 안겨줬습니다.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헌신하고자 하는 저의 진정성, 명예, 또 유엔의 이상까지 짓밟는 이런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10년간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압제에 시달려서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면서 약자를 대변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힘이 없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고 목소리가 없는 사람의 목소리가 되어 왔습니다. 어디를 가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회의 지도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제가 늘 촉구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 지도자들도 우리 사회의 분열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해법을 같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을 누가 잡느냐,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 우리 대한민국 한나라 한민족입니다. 정쟁으로 나라와 사회가 더 분열되는 것은 민족적 재앙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가 이루어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정치권은 아직도 광장의 민심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따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개탄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귀국에 즈음해서 제 개인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떠들고 있고 또 방송이나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진실과는 전혀 관계없다. 그동안에 저의 그 경험과 식견을 정치 참여를 통해서 조국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저희 순수하고 참된 소박한 뜻을 왜곡 폄훼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유엔에서 국가와 민족, 세계 인류를 위해서 공직자로서 일하는 가운데 양심에 부끄러운 일이 없다. 이런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명백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귀국 후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기회를 갖겠다고 늘 말씀드려 왔습니다. 내일부터 그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제가 사심 없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결정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는 2016년을 기억할 것입니다. 광장의 민심이 만들어낸 기적,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던 좋은 국민을
기억할 것입니다. 광장에서 표출된 국민의 여망을 결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정일년 새해 우리의 의지는 희망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나라도 아닌 진짜 좋은 나라, 진짜 좋은 국민을 위해서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 국민이 과거에 수많은 위기를 당하면서 그때마다 우리 국민 특유의 저력, 용기를 발휘한 것을 보아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애국심은 깊이 믿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국민이 잠시 서로 이견이 있고 또 다툼이 있지만은 이런 정쟁을 중단하고 우리 국민 본래의 뜻과 결의 그리고 애국심을 발휘한다면 마치 아침 새벽의 태양이 어둠을 뚫고 솟아나듯이 다시 밝은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힘을 합치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환영해서 감사합니다. 를 참고는 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원고를 참고했습니다만 대체로 낭독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형식으로 입국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 이게 예정대로라면 질의응답이 이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당초에 질의응답을 받는다, 안 받는다 말이 많았는데요. 기자들의 요청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질의응답을 받고 지금 얘기를 계속 해나가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이런 감동을 제가 잊지 않고 이런 감동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에게 지난 10년간 보여주셔서 저의 힘의 원천이 되었던 이러한 은혜를 제가 꼭 국가의 발전,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 인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계획대로라면 저 질의응답 기자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답하는 것을 생략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 질의응답을 받고 지금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환영 행사를 갖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지금 네. 워낙 그 대합실 자체가 혼잡스럽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아마 서울역으로 이동을 해서 환영 행사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아마 합의가 돼서 그쪽으로 이동을 먼저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예, 기자들의 질문은 아무래도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일가의 그 비리 의혹 그리고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받은 건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는 10년 동안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고 나를 음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응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이 두 가지 의혹 제기에 대한 답을 내놨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권력 의지에 대한 것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과정에 내가 갖고 있는 이 권력에 대한 개념 이런 것도 좀 설명했던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도 계속 네. 과연 반 총장이 계속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들어가면 과연 반 총장이 그걸 다 견뎌내고 대선 주자로서 대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권력 의지를 표현을 했습니다. 아, 다시 좀 말씀을 하는군요. 현장 가보겠습니다. 많은 그 여론이 있고 또 비판도 있고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분쟁이 있는 당사국들 간에 협상을 통해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이런 노력 그리고 어떤
이 완벽한 결론은 아니더라도 중간 단계든지 그래서 양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저는 늘 그러한 협상을 통한 합의를 환영하고 격려해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한일 양국 간에 오랫동안 현안이 되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던 데 대해서 환영을 한 것입니다. 다만 궁극적인 완벽한 합의는 이것이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러한 수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부산의 소녀상 건립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너무 근시안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과거를 직시한 바탕으로 해서 미래지향적인 방향에서 이 문제가 더 발전이 되고 합의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네. 지난 연말에 세워졌던 이대일 부산. 조정 기자입니다. 네, 좀 더 듣겠습니다. 유엔 협약 같은 경우에 이제 출마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유엔 협약도 있고 국내 공직선거법에 출마 조건을 명시한 것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가 끝나신 건지 혹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 수수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신다고 얘기하셔서 어떻게 말씀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1946년 유엔 총회에서 이 결의가 채택된 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유권적인 답변은 유엔 당국에서 할 거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공식적인 것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그 내용을 문안을 읽어보시면은 그 문안의 해석에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말씀은 제가 여기서 안 드리겠지만은 그것이 저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 특히 선출직과 관련된 정치 행보를 갖다가 막는 그런 조항은 아니고 그러나 공식적인 답변은 제가 여기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유엔 당국에서 할 거로다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까지 어떤 출마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제가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저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마 어떤 국회의원분이나 또 언론에서 문의가 있었을 때 분명히 자격이 된다. 이렇게 몇 번 6번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너무 바람직스럽지 않고 공정한 그 언론이나 공정한 여론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여러분들께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중앙선관위에 다시 한번 문의해 보세요. 똑같은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가지고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그 제기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자꾸 문제를 가랑비에 옷 젖듯이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그런 행태로뿐이 볼 수가 없습니다. 정당치 않습니다. 박연차 씨가 저에게 금품을 전달했다.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 왜 제 이름이 거기에 등장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이미 분명하게 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제 말씀이 진실에서 조금도 틀림없다. 제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언론인 여러분, 앞으로 그 반 총장하고 질의응답할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인천국제공항에서 진행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 환영 행사 그리고 자신의 소견 발표 그리고 몇 가지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 들어봤습니다. 예, 오늘 그 반기문 총장의 귀국 기자회견과 발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반기문 총장의 오늘 메시지를 한 단어로 표현해 주고 싶은데요. 바로 차별화라는 겁니다. 네. 본인이 우리나라 기존의 대선 주자들과 얼마나 다른지 나는 국제적인 문제를 직접 경험해 보면서 한국의 문제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네. 차원 높게 공부를 해왔다. 당신들하고는 다르다. 당신들이 말하는 권력 의지는 남을 헐뜯고 자리에만 연연하는 것이지만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참된 권력 의지를 갖고 있다. 라고 하면서 차별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이런 점에서 자신의 대선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그런 선언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런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구체성은 여전히 약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소녀상 관련해서도 현재 부산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어서 붙인 이야기가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긍정적인 그 반응을 보였었는데 정치인 반기문, 대선 주자 반기문으로서도 여전히 한일 위안부 합의에 긍정적인 입장인지 또한 부산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국민들이 누구를 지지할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지지할 쪽으로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고요.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을 전체를 싸잡아서 비판을 하면서 자신은 외부에서 왔고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를 다 바꾸겠다. 자, 정책은 그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부의 양극화, 이념 대립이 심각한 만큼 이 기존 정치권이 아닌 자신이 국민 대통합을 이뤄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정치 교체, 정권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 다양한 정치인들이 다양한 교체를 내세우면서 뭔가 내가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정치 교체를 언급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경험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나는 10년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왜 어떤 나라는 잘 되고 어떤 나라는 잘 못 되는지 다양한 지도자를 만났다 그런 설명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10년간 어떤 경험을 했는가. 난 정말 남다른 경험을 했다. 그게 나에겐 굉장히 큰 강점이다라는 걸 설명을 하면서 지도자가 실패를 하면 민생을 파탄으로 몰고 간다. 그런 것을 옆에서 똑똑히 봤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자신은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유엔 사무총장을 10년 동안 하면서 지켜봤고 그래서 그것만큼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성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실 오늘 대선 출마 선언, 난 선언합니다. 그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지난 한 달 사이 계속됐던 사실상의 출마 선언 오늘도 이어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전체적인 느낌 같은 걸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오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다들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국내 정세에 대한 분석 그리고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세력들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 그리고 국내의 안팎의 문제들 특히 외교안보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부각을 시키는 한편 지금 국내 상황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새로운 이슈들 부의 양극화라든가 이념, 지역, 세대 간의 갈등 이런 문제까지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서 조목조목 짚어줬단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내가 외국에 10년 있었지만 국내 정치에 대해서도 아주 식견 높게 분석을 하고 있었고 한국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정치 세력들의 문제 그것들을 패권과 기득권이라고 표현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면 자신이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하면서 준비된 후보다라는 점을 유감없이 보여준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기름장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답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런데 오늘 모습은 그런 모습을 찾기는 좀 힘들고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언어를 써서 자신의 의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권력 의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고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 10년간 양심에 부끄러운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박연차 게이트와 연루됐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제
제 양심에 진실에서 조금도 제 말이 틀리는 게 없다라고 또 단호하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자신의 의혹을 차단하는, 그러면서 정확하게 해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것이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랜드마크 70이라는 건물. 저 건물 짓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반기문 사무총장의 가족들이 좀 연루됐다는 것, 어제 이제 뉴욕 검찰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동생과 동생의 아들, 조카가 한 일 관련해서 뭐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은 없었습니다만, 우리 이제 친인척과에 대한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반기문 사무총장도 몇 가지 얘기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또 하나, 박연차 전 회장에게 돈을 받았다는 그 한 언론의 보도 관련해서도 나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철저하게 부인한다. 그 말을 육성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 질문, 기자들의 질문 중에도 나왔고요. 또 질문하기 이전에도 본인이 10년간 유엔 사무총장 일하면서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밝힘으로써 박연차 전 회장의 이런 그 금품 제공 이런 혐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을 했고, 기자들의 질문이 나왔을 때에도 이것은 나에 대한 거의 음해다라는 식의 그런 아주 강도 높은 반박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직접 과거에 있었던 얘기입니다만, 뭐, 23만 달러 현찰로, 그, 외교부 장관 때 20만 달러,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이 된 다음에 달러를 현찰로 3만 불 추가로 받았다는 것과 관련해서 예전 수사 때 거론이 됐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주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진술하고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고, 뭐, 다양한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만, 대단히 아쉬워하는 표정을 좀 봤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네.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왜 제 이름이 거기에 거론이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조금도 진실에서 틀린 게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부인을 하면서 오히려 음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출마 자격이 있느냐, 유엔 사무총장을 한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출마 자격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갖가지 좀 문제 제기가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것을 제기하는 것은 정말 정치적 음해고 그리고 정당치가 않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부인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을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명확하게 지금 46년에 나온 결의안에서 해석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손출직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손출직으로 만약에 지금 어떤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의 판단은 유엔이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반기문 사무총장 이제 혹독한 검증대에 올라서게 되는 거겠죠, 손수 변호사님. 네. 반기문 사무총장 가족 얘기가 그동안 나왔습니다만 저희는 잘 몰랐거든요. 네. 삼남 2녀군요. 네, 그렇습니다. 5남매인데요. 일단 요즘에 좀 이제 문제가 좀 이제 시끌시끌하게 되고 있는 그 반기상 씨가 있습니다. 동생인데요. 네. 경남 기업 상임 고문으로 지금 재직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지금 기소가 돼 있고 또한 또 수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 명의 동생이죠. 바로 반기호 씨가 있는데요. 이제 경찰 공무원 출신입니다. 지금 현재는 보성 파워텍 부회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여자 형제들도 있는데요. 여동생들이 2명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이제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한 반정란 씨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약사로 일을 하는 반경희 씨가 있는데요. 애초에 가세가 좀 어려워지면서 당시에 선친이 반기문 전 총장에게 의사가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공무원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공직자가 됐고요. 그래서 막내 동생인 이제 반경희 씨가 의사와 유사한 그런 약사의 길을 택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친이 충주에 거주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출마를 앞두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일단 사당동 자택에 사로 머문 뒤에 현충원 참배하고 음성과 충주 방문한 일정이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자기가 거주해야 되는 사당동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첫 공식 일정으로는 당연히 현충원 참배를 하고, 그리고 고향인 충주, 음성과 충주 이 지역들을 방문하면서 1박 2일 일정을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일단 이런 장면을 보는 거, 저희가 아까 문재인 전 대표의 광주 지역 여론에 대한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이제 야권에서 양강구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문재인 전 대표 얘기로 계속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얘기를 보면은 아까 지지율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호남에서의 상승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네.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취재도 현장을 해봤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김성기 기자? 이 전국 말고 광주를 좀 보겠습니다. 호남 지역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를 지난 총선 때는 분명히 다르다. 왜냐하면 대선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한 명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우세한 특정 야권 후보에 쏠린 형상이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분석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그리고 박원순
의원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것. 그러니까 이런 지지율 변화 이런 걸 봤을 때 사람들은 과연 반기문 사무총장이 정치를 잘 할 수 있을까? 뭐, 정치인다운 면모가 과연 있는 것인가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동영 차장. 네. 에피소드 하나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예전에 이제 그 외교부 장관으로 입각하는 과정에 아파트를 떠나서 한남동 공간을 가잖아요. 그 아파트가 오늘 저녁 때 방문하게 될 그 사당동 아파트인 거죠. 예,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사당동 아파트, 그 장관이 될 때도 살고 있었던 그 아파트로 유엔 사무총장을 마치고 난 이후에도 다시 입주하게 되는데요. 장관이 되면서 장관 공간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주민 대표가 찾아와서 축하합니다라고 하면서 축하 화분을 건넸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저 사파로 좀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그랬더니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은 주민들에게 일일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 많은 주민들이 있었을 텐데 기본적인 내용은 뭐 일부 같게 돼 있었습니다만 어떤 어르신 모시고 있는 모습이 멋있었다든가 자녀들과 화목한 모습이 보기 좋았다든가 부부가 좋았다든가 항상 청소하시는 모습 좋았다든가 이렇게 그 가정에 해당되는 내용 기억나는 대로 한 구절이라도 더 차별화시켜서 적은 다음에 그걸 일일이 비서관이 해당 가정의 우체통에 집어 넣어줬다.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 이제 잠시 후에 영상을 보면은 몇 세대가 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이제 아파트 주민이 외교부 장관이 돼서 한남동에 있는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이사를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쉬운 마음에도 축하하는 마음에 축하난을 주민들이 보냈는데 일일이 답을 했다는 거죠. 이게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진짜 내가 나중에 뭘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유권자들 대하듯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겠고 평소에도 남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성이 있었다. 이런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외교관이라면 누구나 그런 자세를 보일 수 있을까? 뭐 외교관이면 당연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 편지를 써서 가가호호 전달할 수 있겠다는 것은 보통 사람의 수준을 한참 뛰어넘는 대단한 지극정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